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황우여 장관의 이야기부터 핵심적인 부분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도윤 차장. 네. 자,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측도 있고, 당연히 국정교과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측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건국 이후에 그 국사 교과서 체제는 크게 몇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검정 체제로 시작을 해서요. 그 직후에는 국정으로 바뀌었다가 점차적으로 검정 체제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정과 검정이 혼재되어 있다가 2011년부터는 한국사 전체가 검정 체제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는 검정의 추세로 가다가 드디어 2017년부터는 다시 국정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하종대 부국장.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역사 교과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박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점 때문에 검정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을 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겠냐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들, 어떤 것 때문에 검정 교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썬데이 뉴스쇼에서도 직접 새누리당의 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직접 모셨죠. 예,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크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의 건국을 수립으로 격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일성 행적인 보천부 전투를 아주 긍정적으로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긍정적인 것이 월등히 좀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팩트에 있어서, 즉 사실관계에 있어서 뭐가 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교육부가 먼저 바로 잡았겠죠. 예. 그러나 관점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김일성 행적인 보천부 전투를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그 자체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 있어서의 정부의 수립하고 북쪽에 있어서의 정부의 수립은 남쪽은 유엔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였고 북쪽은 인정을 못 받은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남쪽도 정부를 수립했고 북쪽도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의 그 부분은 좀 이런 좀 긍정적인 게 많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다른 정권은 좀 부정적인 게 많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분량이 좀 많느냐 적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상훈 변호사님. 이제 내용의 잘못이 있다. 관점이 그러니까 북한이 좀 보는 관점에서 이번 역사를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기술한 거 아니냐. 이 결국에는 좌파 학자들이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반드시 국정으로 돌려야 하느냐. 이 부분은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걸 국정으로 돌려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드시 국정으로 돌려야 해결이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현실이 지금 이 검정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시각이 단순한 이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자주성을 내세우는 국가냐, 아니면 식민지 국가냐, 아직도 식민지 국가냐 이런 관점에 입각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북한은 주체사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를 해방 이후에 척결하고 세운 자주성 있는 국가다. 이런 단순한 시각에서 출발하니까 대한민국이 항상 그분들 검정을 주장한 사람들 눈에서는 자주성이 없는 식민지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제 생각에는 이번에 논쟁을 이런 북한의 주체 사상에 입각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해버리면 이건 논쟁이 쉽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이런 데 영향받은 걸 숨기고
순전히 민족 자주성이라는 입장에서만 계속 주장하니까 논쟁에 이게 항상 평행선인 겁니다. 그렇죠. 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유신 말기에 거기서 투쟁하던 반독재 투쟁이 반대한민국 투쟁하고 거의 동일시돼 버렸어요. 예. 그 이념에다가 친일파 척결, 이 문제가 합쳐지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국가, 북한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 말씀에 안 맞는 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승만 라인을 그어가지고 일본이 전혀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말씀대로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권하고 친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권하고 완전히 지금 척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솔직하게 우리는 북한 주체 사상을 지지한다고 말해버리면은 이 논쟁은 쉽게 끝날 것입니다. 예. 자, 이남희 차장. 네. 이남희 차장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야당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황우여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관 자체, 이런 기술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건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라고 언급한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틀렸고 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일을 미화한다라는 주장으로 계속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광화문에서 오늘 피켓 시위를 벌였거든요. 친일 미화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화해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반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예. 그러면 역사를 왜곡한다는 게 지금 야당의 논리인데, 예. 만약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것 자체를, 야, 박근혜 정부 이거 독재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간다는 건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이 합리적인 대안 부분에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그거 전에 제가 교과서 문제 삼은 부분을 좀 그 전 거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전 화면을. 예. 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학사에 있는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은 시작되었다. 저게 바로 6.25 전쟁에 대한 기술 부분인데요. 네. 그 아래 거 미래엔이 가장 교학사하고 서로 대척점에 있는 교과서거든요. 거기를 보겠습니다. 6.25 전쟁 직전 남북이 각각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을 빚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래 거는 보면은 우리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북한은 적화 통일을 주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 휴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는 과정에서 6.25도 일어난 것이지 6.25를 김일성이 아주 남침을 적화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그런 공동 책임론이죠, 기술이거든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자체 기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기술은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 있어서 저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지금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지금 이남희 차장이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런 기술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로 과연 통일해서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같이 가르칠 것인가 이건 상당한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역사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 게 옳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특유 간사도 하나로 국정교과서로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하되 그러나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같이 공동으로 넣어서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독재를 미화하거나 꼭 친일을 옹호하기 위해서만 꼭 그렇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시각으로 만약에 통일을 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과서 논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절차적인 문제겠죠. 이 나라에서 검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민간에다 맡길 것이냐 이런 두 가지 형식적인 논리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술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잘못된 사관의 바탕을 두고 역사 서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실질적인 내용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잘못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 그 이후에는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 형식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 즉 검증제도 자체를 바꾸어야만 올바른 내용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동영 차장이 얘기했는데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기에 있는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뉘앙스의 차이지 팩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예. 이미 그리고 교육부가 팩트가 틀린 경우는 무려 870여 군데에 관해서 이미 고치라고 해가지고 집필자들이 모두 고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 논란은 참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도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과연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직접 역사 교과서를 쓰는 이런 방향으로 틀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교과서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야당도 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 속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